진심으로 말하건대 똥차를 버리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새벽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는 이 상쾌함이란. 그 똥차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고 그의 아버지까지 포함됩니다. 30대 초반, 이제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됐네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따뜻한 할머니와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아버지 덕분에 저는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새벽 달코해진 작업복을 입고 건물 청소를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죠. 반드시 돈을 벌어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학 진학의 꿈도 접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5해 동안 아버지와 둘이서 악착같이 모아 마침내 집안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와 한우집에서 외식했는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직장 동료였고 저보다 9살이나 많았어요. 오래전부터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사치라고만 여겼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릴 무렵 진우는 불쑥 청혼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집안 형편도 어렵다고 거절했지만 진우는 단호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그의 아버지가 모든 걸 도와주실 거라고. 그 말이 채 귓가에 맴돌 때쯤 진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꼭 한번 뵙고 싶네요. 함께 식사라도 해요. 상냥한 말투, 따뜻한 목소리. 마음이 절로 열렸습니다. 며칠 후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는 전화에서 느낀 그대로 정말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버지 직업이 청소부라는 말에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뭐, 청소? 우리 아들이 쓰레기나 치우는 집안의 며느리를 데려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미안하구나.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진우 아버지는 말만 그렇게 해도 결국 내 말을 들을 사람이야. 걱정 말고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 한마디에 용기를 냈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처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항상 맛있는 반찬을 싸주시고 좋은 곳에 가실 때면 꼭 저도 데려가셨죠.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모성애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새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진우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를 닮은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저의 출신에 대한 미묘한 비꼼, 가끔씩 튀어나오는 계급적 우월감.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따스함이 그 모든 것을 상쇄시켜주는 듯 했으니까요. 어느 평화로운 목요일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이었죠. 20년 넘게 타던 낡은 승합차가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매일 타고 다니는 그 차. 언제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때 마음을 굳게 먹었죠. 아버지께 새 차를 사드리자고요. 그동안 저축해둔 돈으로 아담한 소형차라도 마련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진우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 근데 우리도 돈 모아야 하잖아. 아직 집도 없는데. 속상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으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 차 바꾼다며? 내가 중고차 파는 거 알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해? 서운하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중고차 딜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에게 부탁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시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시아버지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좋은 차라며 자랑하시더군요. 겉보기에는 상태가 괜찮아 보였어요. 아버지도 새 차를 받고 기뻐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 바닥에서 끔찍한 소리가 났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가까스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정비소로 견인했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정비소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들은 진단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비사가 차 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침수차예요. 바닥은 녹슬고 바퀴속까지 물에 젖은 흔적이 있네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완전히 사기당하신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소중한 아버지가, 그것도 제가 선물한 차에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기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분노에 찬 발걸음으로 시댁을 향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아버지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진우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정비소에서 받은 진단서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 파신 차가 침수차라고요? 시아버지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몰랐네. 나도 그냥 받아서 넘긴 건데. 그 무책임한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전문가인 당신이 몰랐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진우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고쳐서 타면 되잖아. 왜 이렇게 난리야?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위험한 차를 타고 다니실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 할 말을 잃고 서 있는데 시아버지가 술기운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내가 쓰레기나 치우는 아버지 밑에서 컸으니 뭐 제대로 배운 게 있겠냐? 그저 우리 덕에 이만큼이라도 살잖아.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사회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정직하게 일해 저를 키우셨어요. 당신처럼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삶은 살지 않으셨죠. 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진정해. 아버님께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더니 진우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 미쳤어? 돈 한 푼 없는 내가 어디서 큰 소리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돈 없는 집안의 청소부 딸, 그들의 자비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이제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최악이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아버지를 죽일 뻔한 차를 팔고도 반성은커녕 이런 태도라니. 소리를 지르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하신 듯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침수차 이야기, 시아버지의 기만, 진우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시어머니는 말없이 듣더니 점점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폭발하셨습니다. 이런 인간들이랑 못 산다. 당장 나가. 내 집이야.
집도 사업장도 다 내 거야.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분노에 시아버지와 진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냉철한 눈빛으로 남편과 아들을 응시하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런 식으로 순진한 사람들 속이고 괴롭히는 걸 두고 볼 순 없어. 특히 우리 며느리, 이 착한 아이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우리끼리 살자. 그 말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의 똥차들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내렸어요. 진우와 시아버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와 시아버지가 집을 떠난 후 시어머니는 와인 2잔을 따르며 쓸쓸히 웃으셨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은 떠났었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교묘한 사기 행각을 알았지만 한 번 발을 들인 가정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특히 진우를 낳은 후에는 더욱 그랬죠. 자신의 돈과 재산으로 남편의 사업을 꾸려주면서도 늘 무시당했던 세월. 그 긴 인내의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조용히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놓았다고 합니다. 평생 나쁜 남자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인생을 허비했어. 하지만 내가 우리 가족이 된 순간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지. 내 순수함과 강인함이 날 깨운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셨을지 상상이 갔어요. 결국 오늘의 사건이 시어머니에게는 마지막 한계점이었던 거죠. 새벽녘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이 집 위층은 비어 있어. 내 아버지를 모셔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 이제 우리끼리 새 가족을 만들어 보자꾸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따뜻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 병원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걱정하시던 아버지도 시어머니와 통화 후 마음이 놓이신 듯 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고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위층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층 아래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진우는 처음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시어머니가 모든 것이 자신의 명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자 순순히 물러섰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날로 좋아졌고 시어머니와도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어요. 두 분 다 평생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오신 분들이라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셨나 봅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아버지께 반찬을 들고 올라가시거나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재배한 채소를 가져다 드리기도 했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였어요. 출근 첫날 시어머니는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해. 이건 내가 아버지께 해주고 싶었던 선물이야. 봉투 안에는 새 차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소형 세단이었지만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동차 딜러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정직하게 구입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보상이야. 우리 가족이 내 아버지께 한 짓에 대해. 그 말에 저도 시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고, 시어머니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식탁 위에는 따스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와 시아버지라는 똥차들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값진 것을 얻게 된 셈이죠. 벤츠 같은 시어머니와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중에 문득 깨어 남편이 옆에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기도 했고, 가끔은 익숙한 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지지해 주었죠. 특히 오랫동안 진우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친구들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우의 이중적인 모습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제게 중요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진우가 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자신을 보살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으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순수하고 강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변할 거라 생각했던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들을 너무 감싸주며 키웠다는 자책감이 있으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선택들이었으니까요. 우리 생각보다 삶은 복잡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그들을 망치기도 하지. 내가 진우를 너무 보호하려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거야. 그 말씀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진우의 단점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고 참기만 했으니 어쩌면 저도 문제의 일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법이니까요. 한편 아버지도 변화하고 계셨어요. 평생 홀로 저를 키우시며 자신의 삶은 뒤로 밀어두셨던 분이 이제는 조금씩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권해주신 원예 취미가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작은 베란다를 가득 채운 화분들, 매일 아침 정성스레 물을 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생겨난 특별한 유대감이었어요. 두 분 다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오셨기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 두 분이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는데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건물 청소 일을 그만뒀단다. 순간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30년 넘게 해오신 일을 갑자기 그만두시다니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유를 여쭤보니 아버지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 이제 미영 씨라고 불러야겠네. 미영 씨가 자신의 카페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 커피 내리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매장 관리도 함께 하자고 하시더구나.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도심 한복판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제껏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새 출발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날로부터 아버지는 매일 아침 깔끔한 차림으로 카페로 출근하셨어요. 점점 젊어지는 듯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새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진우나 시아버지의 그늘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니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업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작은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습니다. 삶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진우에 대한 기억이 불현듯 찾아와 마음을 흔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건 그저 인생의 한 챕터였을 뿐이라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차례라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목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그곳엔 진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6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은 구겨진 채로 입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진우는 초조한 표정으로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카페에 계셨고 아버지도 함께 일하러 가신 상태였거든요. 거실에 앉은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차도 가게도.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이제 갈 곳이 없어졌어. 처음엔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모든 것을 잃는 건 너무 가혹한 처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우의 다음 말에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생각해보니 엄마가 너한테 꽂혀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엄마를 설득해줬으면 해.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저를 이용해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들 가족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건 전적으로 그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왜 끼어들어야 하죠? 진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애원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익숙한 냉소적인 얼굴로 돌아왔어요. 역시 넌 몰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겉으로만 착한 척하지.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험담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당장 나가. 더 이상 당신 말 듣기 싫어요. 문을 향해 손짓했지만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파에 더 깊숙이 몸을 묻더니 비웃었어요.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돼?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해도 여전히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어. 엄마 재산이라고? 증명해봐. 아버지 이름으로 된 서류도 많다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게 협박인가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더니 진우는 손사래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곧 다시 올 거야. 그땐 아버지랑 함께. 우리 권리를 찾으러. 문이 쾅 닫히고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급히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시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걱정 마라.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오늘 바로 돌아갈게. 집 문단속 잘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후 저희는 긴급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 가방을 꺼내 여러 문서들을 보여주셨어요. 걱정 없어. 모든 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집도 가게도 심지어 그들이 쓰던 차까지.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걸 일찍 알았기에 20년 전부터 조금씩 내 이름으로 재산을 옮겨놓았거든. 그들이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없어.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진우가 정말 물러설까요? 게다가 진우의 말처럼 시어머니가 정말 독한 사람이라면 온갖 의심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우가 원하는 것이구나. 의심의 씨앗을 심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전략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수법에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진우의 말과 제가 느낀 불안감에 대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독하다고? 맞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누군가는 강해져야 하니까.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함께 넘기며 우리 가족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틀 후 예고대로 시아버지와 진우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해 두셨고 아버지도 집에 계셨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거친 목소리에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걱정 마라. 이젠 내가 혼자가 아니야. 문을 열자 시아버지의 험상궂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살이 빠져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진우는 그 뒤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니?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화해하면 안 될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두가 놀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동도 않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용서? 날 속이고 우리 며느리 아버지에게 위험한 차를 판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우리 재산을 노리는 너를 어떻게 용서하지?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10년 동안 번 돈이야. 내가 몰래 서류를 조작해서 내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잖아. 변호사를 만나봤어. 내가 얼마든지 소송을 걸 수 있대. 시어머니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가 도박으로 날린 가게 운영비 증거. 이건 내가 거래처를 속여 횡령한 내역. 그리고 이건 우리 며느리 아버지에게 판 차가 침수차임을 알고도 속인 증거야. 이것들을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진우는 당황한 듯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요. 그 차가 침수차인 줄은. 진우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실망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니? 시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진우가 직접 차량 수리업체에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거기엔 침수 흔적을 감추는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제 아버지에게 차를 판매하기 2주 전이었습니다. 순간 제 시선이 진우와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죄책감이 아닌 분노와 원망만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저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을 투영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갑자기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셨어요. 손 내려. 여기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네. 평생 온화하기만 하셨던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씩씩거리며 물러섰어요. 진우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넌 정말 운이 좋았어. 우리 어머니를 만난 게.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 소리와 함께 제 과거의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을까?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본 이상 그들이 다시 찾아올 리는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용기 내서 잘 해냈소.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건 아무리 불행했다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진짜 가족처럼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내고, 이제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진우와 시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이 효과적이었나 봅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게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행복하게 자리 잡았어요. 시어머니의 카페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바리스타로 합류한 뒤 두 분이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직접 기른 허브를 활용한 차는 근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아버지의 숨겨진 재능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시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피어난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는 관계였지만 점차 그 이상의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카페에서 돌아오실 때면 시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리시는 모습, 시어머니가 웃으실 때면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들. 두 분은 서로에게 젊음을 되찾아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주말 저녁,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와인까지 꺼내시길래 의아했어요. 식사 도중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시더니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우리 둘이 함께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단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수줍게 웃으시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다. 늦은 나이에 웃기지? 하지만 우리도 이제 새 인생을 살고 싶구나. 순간 놀라움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전개였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두 분 다 오랫동안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며 살아오셨으니 이제야 찾은 행복을 붙잡는 게 당연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 같아 걱정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충분히 생각했단다. 너에게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나 두 분을 동시에 안았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잃은 남편 대신 아버지는 평생 반려자를 얻으시고 시어머니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찾으셨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시어머니의 오랜 단골 손님들만 초대했어요. 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입으셨고 시어머니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으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젊은 연인들보다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셋 사이에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부르기로 했어요. 그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카페는 더욱 번창했고 저도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남편에게 찾던 인정과 사랑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내린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카페 창가에서 함께 웃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손님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자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인생의 똥차들을 버리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선물들이 찾아왔습니다. 벤츠 같은 시어머니,
그리고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진우가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운이 좋았죠.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요? 진실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법이니까요. 집 앞에 서서 불이 환하게 켜진 창문을 바라봅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곳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소중한 마음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 있는 곳. 이제 저는 알아요.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야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똥차를 버림으로써 저는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찾았습니다.